자, 근데 이 파젠 윈도우를 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장단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 불연속적인 모양의 밀도 추정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주어진 샘플 4개인가 가지고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확률 밀도를 추정해 보니까 그 확률 밀도가 주어진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그 연속적이지 않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 히스토그램처럼요, 그 불연속적인 모양의 확률 밀도를 낳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불연속적인 건 없어요. 사실은 그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스무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이런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파젠 윈도우의 한계입니다. 파젠 윈도우를 썼기 때문에 추정점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점의 가중치를 같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와 같은 확률 밀도, 불연속적인 확률 밀도를 얻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샘플점마다 그것의 주변에다가 일정한 똑같은 크기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더해줬던 걸 기억나시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점이 그 샘플이 영향을 주는 그 영향권 안에 모든 영역에다가 동일한 값을 더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정점으로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점의 가중치를 같게 해준 이유 때문에 이런 불연속적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방법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다시 한번 그 커널 밀도 추정, 조금 전에 봤던 파젠 윈도우를 쓴 그것을 좀 더 다양한 샘플 개수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는 한 4개 정도 샘플 갖고 있지만 이번에 12개 샘플 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 요것들이 사실은 샘플들입니다. 샘플이 하나, 둘, 아마 카운트 해보면 12개가 아마 그 카운트가 될 겁니다. 하나, 둘, 5개에다가 아마 7개일 거예요. 그래서 12개인데 이 12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각각 하나에 대해서 파젠 윈도우를 또 이만한,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그 폭이 1로 잡고 높이가 12분의 1 되는, 여기서는 점선으로 그래야 되는, 점선이 겹쳐 있어서 사실은 조금 혼돈이 오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크기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로. 그래서 이런 박스들을 12개를 그려놓고 12개를 다 더했더니 어떠한 형식이 되냐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마치 히스토그램처럼 보이는 이러한 확률 밀도 값이 추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라고 얘기했던 그 불연속적인 그런 양상은 파젠 윈도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항상 겪게 되는 그 한계고요. 일종의, 그래서 이건 블록 커널 밀도 추정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히스토그램과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히스토그램보다는 더 부드러운 모양입니다. 약간씩 그 간격이 샘플들의 간격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좁게 그 소위 블록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블록 커널 밀도 추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록으로 했을 때는 모양이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커널을 좀 바꿔보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즉 파젠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커널의 한 종류예요. 그럼 스무드한 커널을 쓰면 어떨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바로 스무드한 커널을 사용한 확률 밀도 추정인데요.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부드러운 커널로 파젠 윈도우를 대신해서 사용하면 불연속적인 모양을 갖던 확률 밀도 추정값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커널 함수를 그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다 적분했을 때 항상 적분값이 1이 나와야만 되는 그러한 그 조건만 만족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이한 커널 함수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배운 유일한 복잡한 함수 중에 하나가 가우시안 함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가우시안 함수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우시안 함수의 이런 그 정의를 우리가 그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가우시안 함수는요 적분하면 항상 값이 1이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우시안 함수를 쓰자는 건데 지금 요 밑에 있는 수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함수의 단순화된 형태입니다. 단순화된 형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의 일반식에서 그 뭐죠? 분산 그리고 공분산 행렬의 그 값을 그 단위 행렬이거나 또는 그 단위 값을 갖는 분산을 갖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가우시안 확률, 그러니까 가우시안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1 나누기 2파이의 2분의 d승 그리고 시그마의 절대값의 2분의 1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의 마이너스 1승 x 마이너스 뮤의 값을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로 정의했는데 만약에 시그마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경우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1, 1, 1, 1 나머지는 모두 0인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그리고 평균값이 0일 때 0인 함수일 때 우리가 어떻게 추격돼요? 당연히 요 뮤 없어지고요. 그죠? 이 시그마는 인버스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니까 그대로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역행렬 해봤자 1이니까 분모에 1이 있으면 있으나만 하죠. 얘 없어지고 그리고 1을 다 곱한 거는 1이니까 그거의 스퀘어 루트도 1이고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0이고 다 없어져서 요 수식이 되는 겁니다. 즉 가장 간순한 가우시안 확률, 그러니까 가우시안 함수를 써본 거예요. 1 나누기 2파이의 2분의 d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요 함수를 커널 함수로 쓰면 지금 이와 같이 굉장히 부드러운 확률 밀도 함수가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오른쪽의 그림을 다시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그젬플처럼 여기 샘플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샘플 자료가 한 개가 한 0.5라는 값 하나가 있고요. 그죠? 뭐 굳이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그림으로만 표현했으니까 샘플 값이 여기 하나, 두 개 있고요. 여기 세 개 있고요. 그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의 샘플 값을 가지고 확률 밀도를 추정해 보는 건데 그 샘플로 얻어진 값들이 뭐 0.5, 뭐 1.5, 뭐 여기서는 10, 뭐 등등의 값을 갖겠죠. 어쨌든 그런 값이 있을 때 이 값으로부터 확률 밀도를 추정한 게 바로 여기에요. density estimation 된 값이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한번 그 어떻게 추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확률 밀도를 추정한 결과를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데이터 많이 나오고요. 여기 데이터 많이 나오고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 확률 밀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했는데 make sense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추정한 거냐? 방금 전에 배운 kernel density estimation, but with using 그 가우시안 함수 as kernel function, kernel 함수로 가우시안 함수를 써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샘플 값을 중심으로 가우시안 함수 이렇게 빨강색으로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죠. 그 가우시안 함수 하나씩 다 그려본 거예요. 걔를 중심값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그 함수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겹치는 곳은 이렇게 피크가 나올 거고요. 3개가 겹치는 거는 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그 주변은 당연히 스무드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그 스무드한 커널을 써서 한 커널 밀도 추정, 이와 같은 확률 밀도 값을 우리가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쓰면은 좀 복잡한 그 형태를 띠기는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수식이 커널 밀도 추정하는 방법은 NV분의 K를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볼륨은 당연히 H의 D제곱이었고요. 아까 앞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K를 파전 윈도우를 썼을 때는 커널 밀도 추정하는 그 커널 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친구가 그
그 샘플 들어오는 샘플 개수를 카운트하는 건데, 그 대신에 지금 그 가우시안 확률 밀도로 커널 함수를 우리가 대체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 KH분의 X 마이너스 X의 i번째 샘플이라는 요 커널 함수 대신에 요걸 그 가우시안 함수를 대체하고 나면은 요런 수식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 원래 주어진 요 X 값 대신에 요 X 값 대신에 H분의 X 마이너스 X의 i번째 샘플이다 라는 요것만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원이니까 그것의 제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루트 2파이의 그 2분의 D승에서 루트는 여기 안에 들어온 거고요. 2분의 1승을 안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H의 D제곱이라는 걸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H의 D라는 까지 해서 H 곱하기 루트 2파이의 D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1 마이너스 2분의 1 H분의 X 마이너스 X의 i번째 샘플의 제곱. 자, 그러면은 요 함수를 또 가만히 보면 이거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는 가우시안 함수인데 어떤 가우시안 함수예요?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가 H인 가우시안 함수고요. 그리고 평균의 위치가 뮤가 어디예요? X의 i번째 샘플에 해당되는 게 평균값인.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주어진 어떤 샘플마다 샘플이 여기 하나 있으면 얘를 중심으로 그죠? 평균으로 해서 폭이 H인 그 가우시안 함수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고, 그거를 다 더하고 있죠. 샘플이 또 하나 있으면 그 샘플을 기준으로 걔를 중심으로 하는 가우시안 함수를 또 만들어서 더하고, 만약에 또 여기에 샘플이 바로 옆에 하나 놓을까요? 겹치도록 여기 놓으면은 얘를 중심으로 또 가우시안 함수를 그려서 이거를 다 더한 얘 더하기 뭐 많은 그 가우시안 함수가 있겠죠. 그것들 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값, 그리고 그거를 그냥 n분의 1로 스케일만 해준 전체 샘플 개수로, 그게 바로 확률 밀도 추정 값이라고 지금 그 우리가 얻게 해주는 요 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지금 그 파랑색으로 그린 요 위에 파랑색 선으로 그린 요 그림이 바로 요 수식에 따라서 이 빨강색 커브를 다 더해준 만든 후에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파젠 윈도우 대신에 가우시안 밀도 함수를 우리가 커널로 쓰게 되면 아주 스무드한 확률 밀도 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커널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스무드 커널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우시안 확률 밀도의 폭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 폭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젠 창의 추정은 관측점을 중심으로 박스들의 합으로 관주될 수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무드 커널을 사용한 소위 커널 밀도 추정의 경우에는 관측점을 중심으로 뭘 넣냐면 부드러운 범프 형태,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그렇지만 부드러운 박스 대신에 부드러운 범프들의 합으로 우리가 그 확률 밀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용하는 커널 함수는 데이터점 위에 튀어나온 모양을 결정 지으며, 그때 사용하는 H 커널의 폭이죠. 얘는 스무딩 파라메타 또는 진폭이라고도 부르는데 결국에는 그 폭을 결정 짓습니다. 만약에 이 H라고 부르는 이 스무딩 파라메타 또는 진폭, 동일한 용어예요. 이 진폭이 크면 밀도가 과하게 스무드돼서 데이터 안의 구조를 덮어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그 진폭이 너무 작게 되면은요, 밀도가 스무드한 게 아니라 밀도가 뾰족하게 돼서 그 밀도 추정으로 해석이 좀 어렵게 되고, 또 진폭의 결정이 결국엔 밀도 추정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예를 들면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초록색 점들이 데이터예요. 요런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예요. 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커널 함수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확률 밀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거는 이 커널 함수, 요 빨강색 커브 하나하나가 당연히 그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그려보면은요, 당연히 굉장히 뾰족한 확률 밀도를 하나씩 더해 준 거고요. 얘는 그거보다 조금 부드러운 함수를 쓴 거고요. 그죠? 얘는 더 부드러운 함수를 쓴 거죠. 지금 보다시피. 그리고 얘는 더 부드러운 함수를, 커널 함수를. 근데 이 부드럽다는 거는 결국 뭐에 따라 다른 거냐면 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커널 함수의 폭 h 값을 점점점 크게 만들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것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로 얻어지는 확률 밀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작은 진폭이 바로 이런 경우죠. 이 경우가 작은 진폭인 경우인데, 작은 진폭을 쓸 경우에는 그 커널로 작은 진폭이 사용되면은 그 밀도가 뾰족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불균질한 그러한 커널 확률 밀도를 얻게 되는데 반해서, 만약에 여기 보면은 큰 진폭을 쓴 거죠. 이건요. 큰 진폭을 쓰면 너무 얘는 또 스무드가 너무 과하게 스무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확률 밀도. 그래서 너무 확률 밀도가 과하게 스무드 되면은 그 데이터 안에 구조를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가 그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것도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얼핏 봐서 한 요 정도가 그냥 적절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너무 작은 진폭을 써도 안 되고요. 너무 큰 진폭을 써도 안 되고, 적절한 이러한 H를 결정을 해서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그 확률 밀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윈도우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 가지 극단적인 그 몇 가지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그래프가 지금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면, 이건 샘플의 개수입니다. 샘플의 개수가 1개고 이건 10개고요. 그리고 100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의 샘플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샘플로 확률 밀도를 추정하면요, 그 샘플의 그 커널 함수 하나를 그리고 그걸 더한 거니까 여기에 커널 함수의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죠? 샘플이 하나일 때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는 샘플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죠? 여기에 샘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샘플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는데, 요거의 커널 함수의 폭을 0.1 정도로 줬을 때, 0.5로 줬을 때, 1로 줬을 때 당연히 커널의 폭이 이렇게 넓은 거와 중간짜리와 작은 걸 썼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샘플이 10개일 때, 10개가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또 우리는 예측은 안 돼요. 이 데이터는 결과만 보여주는 거니까요. 여기저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즉 커널의 사이즈를 작게 하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리고 커널의 그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스무드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샘플 개수를 증가하고 심지어는 그 무한대로 우리가 샘플 개수를 갔을 때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아주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샘플의 개수가 크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작은 그 윈도우 창도 점점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직까지도 높아지지 않은 요 정도가 돼야 질 것 같죠. 그죠? 지금 보면은 그냥 가우시안 그 분포가 답이어야 되는데, 그 커널 함수의 사이즈에 따른 그 소위 그 샘플에 따른 그 두 가지의 변수 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이제는 그 1차원이나 2차원 소위 벡터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겁니다. 그림의 그 정리는 또 비슷해요. 수평축으로는 커널의 사이즈는 똑같지는 않아요. 아까처럼 2와 1과 0.5로 줬을 때 이건 커널 사이즈고요. 커널 사이즈를 이렇게 점점점 작게 줬을 때 오른쪽으로 하면서, 아래쪽으로는 그 샘플의 개수를 점점 증가시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0개, 100개, 그리고 무한대로 증가시킬 때, 지금 이게 답이에요. 제일 아래쪽은 그 커널 사이즈에 상관없이 그 항상 그 소위 무한대의 샘플 개수를 갖고 있으면 정확히 맞추는 건데, 샘플이 그 적게 되면 적게 될수록 우리가 그 커널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 KD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벌써 2차원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차수가 그 디멘전이 2만 돼도 굉장히 비어있는 공백이 많아져서 그 커널 함수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굉장히 해석이 힘든 그러한 확률 밀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거는 그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는 해요. 즉 커널이 그 사이즈가 그 폭이 아주 크지 않으면 이런 그 소위 디스컨티뉴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우리가 또 하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언더 스무드 됐다, 오버 스무드 됐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스무드한 커널을 쓸 때 파젠 윈도우 같은 박스카 형태는 이론적으로 그 설명할 때만 많이 쓰고 실제 활용도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폭을 작게 하면 결과가 그 소위 확률 밀도가 언더 스무드 돼서 나타났다 또는 오버 스무드 돼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이거는 무엇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 density가 우리가 추정한 확률 밀도 probability x가 언더 스무드 됐다 또는 오버 스무드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h 폭이 굉장히 그 작을 때, 그리고 또는 그 폭이 굉장히 클 경우, 어떤 숫자보다 굉장히 작을 때나 어떤 숫자보다 굉장히 클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 스무드 됐다라고 우리가 그 보통 평가를 하고요. 2차원일 때도 그 양상을 이런 식으로 오버 스무드와 언더 스무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언더 스무드 된 경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버 스무드 된 2차원 그 소위 그 랜덤 변수에 대한 추정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언더 스무드 된 경우는 그 확률 밀도, 지금 요 그 소위 이걸 컨토맵이라고 지금 사실을 보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합니다만, 모든 빨강색들과 파랑 그 검은색이 서로 다른 그룹일 때 다른 그 영역에 다 속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고요. 이 오른쪽 거는 그러한 확률 밀도로 추정했는데 서로 어느 거는 빨간 거는 검은색 영역에, 그리고 어떤 까망색은 빨강색 영역에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그 예상할 수도 있고, 그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서 density estimation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더 볼까요? 지금 보는 그 바이모달인 경우입니다. 바이모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확률 밀도의 분포를 봤을 때 한 곳에만 그 주로 그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두 가지 영역에도 몰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바로 답이죠. 그 모든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무한대일 때 그 윈도우의 크기가 또는 그 커널 함수의 폭이 크거나 작거나,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서는 작아지는 건 똑같은 그 양상인데요. 그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샘플 개수가 무한대일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확률 밀도인지는 알고 있어요. 삼각형과 박스 형태의 확률 밀도를 갖고 있는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샘플을 얻은 다음에 샘플이 1개 또는 16개 또는 256개를 얻은 다음에 커널을 그 크기를 폭을 1루 또는 0.5루 1루 0.5루 그리고 0.2루 했을 때 확률 밀도 추정. 보다시피 샘플이 1개일 때는 바로 커널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죠? 왜냐면은 그 샘플 하나가 여기 있을 때 샘플을 중심으로 커널 함수를 그려서 더하는데 더해줄 함수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커널 함수인 겁니다. 커널 함수가 요런 것, 그리고 또 요런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좁은 커널을 갖는 그 함수를 썼을 때 샘플 16개 있을 때에 추정된 결과 한 요 정도가 적당해 보이네요. 그죠? 샘플 16개는. 그리고 샘플이 256개일 때는 이것과 이것이 다 바이모달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바이모달로 나타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불균질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그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